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돌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0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의 예상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참가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분도 함께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예상 문제풀이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2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장애 유형 및 개념 영역을 맡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중운동팀 이대원, 신한별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분류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로 분류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의 개념은 개인의 결함, 손상을 강조하는 개별 모델에서 사회적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장애의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개인의 결과가 아닌 장애로 인한 특정한 사회 영역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질병과 사고가 더 많다. 정답은 O입니다. 네, 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는 손을 잡는 것이 더 좋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안내자의 팔꿈치를 내밀어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측면 조금 앞에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장애는 선천적 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생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도 반드시 장애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해도 자녀가 반드시 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 정답은 X입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돕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뇌전증 장애인은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다. 정답은 X입니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발작, 행동의 변화,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말합니다. 지능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애 학생은 장애인 특수학교에만 다니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 정답은 X입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등의 장애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 유형 및 개념 영역 예상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영역 예상 문제 풀이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영역을 맡은 직업지원부 배윤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해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의 몸짓과 말투를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아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어려움에 처해 보였을 때 무작정 도와줘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이 어려움에 처해 보여도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돕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취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직, 서비스직, 제조직무 등 다양한 직무에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체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하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매년 열릴 정도로 장애인 체육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학교에 올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며 어디든 함께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귀엽다고 막 만져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안내견을 만났을 때 귀엽다고 만지면 안내견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 편의시설은 장애 친구만을 위한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학교 편의시설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나 노약자가 있을 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우선 쉬운 말로 짧게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O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며 이들의 생활 연령에 맞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고 악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O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인사를 나눌 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보조기기를 쓰는 친구들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겨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보조기기는 지체장애인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만지거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는 비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정답은 O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는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가려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차근차근 몸이나 글을 통해 대화하며 대화 시 몸짓과 얼굴 표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영역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장애 상식 영역에 대한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복지관 재활지원팀 전준영입니다. 제10회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세 번째 영역 장애 상식 영역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이 1926년 11월 한글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글 점자에 붙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훈맹정음, 2번 동국정운, 3번 훈민정음, 4번 홍무정운 역훈. 정답은 1번 훈맹정음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박두성 선생님은 7년간의 연구 끝에 자음, 모음, 약자, 문장 부호, 숫자가 서로 다른 63개의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었습니다. 2번 문제. 국제연합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1번 11월 11일, 2번 4월 20일, 3번 12월 3일, 4번 10월 15일. 정답은 3번 12월 3일입니다. 국제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며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념일입니다. 3번 문제. 영국의 우주 물리학자로서 21세 때 몸속의 운동신경이 파괴되어 전신의 근육이 점차 없어지는 루게릭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많은 우주과학 학설과 이론을 발표하면서 왕성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더 테레사, 2번 스티븐 호킹, 3번 크리스토퍼 리브, 4번 리처드 후버. 정답은 2번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며 우주론과 양자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2018년 3월 14일에 76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의 업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독일의 음악가이며 20대 후반부터 점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더니 30대 후반에는 연주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연주가에서 작곡가의 길을 택했으며 나팔령 보청기를 끼고 작곡에 전념하며 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운명교향곡입니다. 청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쇼팽, 2번 바흐, 3번 모차르트, 4번 베토벤. 정답은 4번 베토벤입니다. 5번 문제.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지닌 이들이 특정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이 증후군은 무엇인가요? 1번 서번트 증후군, 2번 다운 증후군, 3번 아스퍼거 증후군, 4번 터너 증후군. 정답은 1번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분야는 수학, 음악, 예술, 기계 등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대단히 큰 수를 빠르게 암산하거나 단 한 번 들은 곡을 기억해 연주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약 1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번 문제. 인도에서 활동한 이 사람은 1910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등이 휘어 심장 압박을 받아 심장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이미 멀린스, 2번 마더 테레사, 3번 티브티 라만, 4번 그레이엄 벨. 정답은 2번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성녀로 불리며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7번 문제. 영화 제8요일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인 파스칼 디케는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비장애인도 받기 힘들다는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생기는 병이고 특정적인 외모를 가진 이 사람의 장애는 무엇인가요? 1번 터너 증후군, 2번 아스퍼거 증후군, 3번 다운 증후군, 4번 클라인펠터 증후군. 정답은 3번 다운 증후군입니다. 9번 문제. 어린 시절에 앓은 열병으로 청력, 시력, 그리고 언어적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스티븐 호킹, 2번 그레이엄 벨, 3번 헬렌 켈러, 4번 리처드 후버. 정답은
3번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의 지속적인 지도 속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일생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도왔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지식인으로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10번 문제. 자폐성 장애인이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증세로 단어와 문장을 즉시 혹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 반복적으로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강박증, 2번 상동행동, 3번 혼잣말, 4번 반향어. 정답은 4번 반향어입니다. 반향어를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을 처음 만날 때는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도전적 행동을 보일 때는 성급히 행동을 막지 말고 잠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11번 문제.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어떤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장애가 없는 다른 부분은 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인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무엇일까요? 1번 물리, 2번 심리, 3번 작업, 4번 재활. 정답은 4번 재활치료입니다. 12번 문제.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약 26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몇 %에 해당될까요? 1번 3.1%, 2번 4.1%, 3번 5.1%, 4번 6.1%. 정답은 3번 5.1%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이 약 260만 명으로 5.1%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상식 영역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애인 권리 및 제도 영역의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권리 및 제도 영역을 맡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자기주도 지원부 장영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 헌장에 나와 있는 1장입니다. 이 헌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장애인권헌장, 2. 장애인헌장, 3. 시민헌장, 4. 국민인권헌장. 정답은 1번 장애인권헌장입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 장애인을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1. 참정권, 2. 사회권, 3. 자기결정권, 4. 자유권. 정답은 3. 자기결정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및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1. 장애학생지원센터, 2. 활동지원센터, 3. 특수교육지원센터, 4. 교육지원센터. 정답은 3.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 몇 세부터 만 몇 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1. 만 1세부터 만 15세 2. 만 2세부터 만 16세 3. 만 3세부터 만 17세 4. 만 4세부터 만 18세 정답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입니다. 만 3세부터 만 17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세 미만 영아 무상교육, 고등학교 이후 전공과 교육, 고등교육과 성인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 보장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이 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인 이 협약은 무엇일까요? 1. 장애인 협약 2. 장애인 권리 협약 3. 국제인권협약 4. 유엔 협약 정답은 2.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 협약으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최초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 권리보장법 3. 장애인 고용촉진법 4. 장애인 복지법 정답은 4.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첫 제정 당시 명칭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으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바꾸어 1987년 법 명칭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3. 장애인 연금제도 4. 장애인 등급제 정답은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로 구정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3.1%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몇 명 이상의 민간 기업부터 적용될까요? 1. 40인 2. 50인 3. 60인 4. 70인 정답은 2. 50인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체에 대해 금전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네모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일반교육 2. 특수교육 3. 통합교육 4. 분리교육 정답은 3.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학생 구성원 자격을 장애 학생에게 부여하여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지향을 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를 바꾸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에서 스스로 나아가려는 네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1. 소극적, 2. 수동적, 3. 능동적, 4. 내성적. 정답은 3.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힘차게 밀어내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2.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3. 사회 고용 제도, 4. 장애인 사업 제도. 정답은 2.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구청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무엇일까요? 1. 문화놀이카드, 2. 장애인 바우처 카드, 3. 장애인 신용카드, 4. 장애인 복지카드. 정답은 4. 장애인 복지카드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권리 및 제도 영역 예상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 지원 영역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번째 장애인 편의 지원 영역을 맡은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이빈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이동성 편의를 위해 계단의 턱을 없애고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사로, 2번 AAC, 3번 브라유 전자책, 4번 복벽. 정답은 1번 경사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택시는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가 장착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택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콜택시, 2번 장애인 콜택시, 3번 모범택시, 4번 대형택시입니다. 정답은 2번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선과 점, 모양 등으로 도드라지게 새긴 블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노블럭, 2번 디폼 블럭, 3번 점자 블럭, 4번 피코 블럭입니다. 정답은 3번 점자 블럭입니다. 유도 블럭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교육적, 사회적 참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절한 도구나 물품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리치료, 2번 작업치료, 3번 언어치료, 4번 보조기기 서비스입니다. 정답은 4번 보조기기 서비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를 무엇이라 할까요? 1번 안내견, 2번 애완견, 3번 반려견, 4번 유기견입니다. 정답은 1번 안내견입니다. 보행 시에 안내견에게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먹이를 주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지도이며
지도를 손끝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일반도, 2번 촉지도, 3번 지형도, 4번 주제도입니다. 정답은 2번 촉지도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시각이 아닌 청각 또는 촉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 단말기는 일종의 점자 노트북으로 시각 정보를 점자로 출력해 주거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요. 이 보조기기는 무엇일까요? 1번 독서 확대기, 2번 소리 알림이, 3번 문자 판독기, 4번 점자 정보 단말기. 정답은 4번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를 말합니다. 기계 따위를 동력으로 쓰지 않고 손으로만 조작하여 움직이는 이 기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수동일체어, 2번 전동일체어, 3번 수전동일체어, 4번 기립휠체어. 정답은 1번 수동일체어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사진 속 도구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일까요? 1번 단축 끼울 때, 2번 무언가를 집을 때, 3번 양말 신을 때, 4번 지퍼 올릴 때. 정답은 1번 단축 끼울 때입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사진 속 도구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일까요? 1번 운전할 때, 2번 컴퓨터를 사용할 때, 3번 운동할 때, 4번 잠잘 때. 정답은 2번 컴퓨터를 사용할 때입니다. 가운데 있는 조이스틱을 통하여 마우스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마우스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동 보조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동식 변기, 2번 워커, 3번 보행기, 4번 수동일체어. 정답은 1번 이동식 변기입니다. 이동식 변기의 경우에는 일상용품 중 목욕, 용변 보조기기에 속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폭 3.3m, 길이 5m, 2번 폭 3.3m, 길이 4m, 3번 폭 3.2m, 길이 4m, 4번 폭 3m, 길이 5m. 정답은 1번 폭 3.3m, 길이 5m입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상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골든벨의 주인공입니다. 안녕!